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3년 공개1 컴투몰 3강으로서 결산과 조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산 1번입니다. 보험료 선급분을 계상하다. 참고로 계상하다란 말은 장부에 기록해란 말입니다. 단 월할 계산을 의한다. 자, 승급분이네요. 보험료 먼저 준 거죠. 자, 키워드 찾아보겠습니다. 반드시 총계정 원장 또는 합계 잔액 계산표에서 보험료 계정과 선급 비용 계정 과목의 금액을 조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대부분은 비용으로 보험료로 하는데요. 가끔 선급 비용으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도 확인하고 없으면 선급 비용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지급 시점에서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선급 비용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가 결산 처리가 달라집니다. 자, 일단 저는 총계정 원장에서 찾아보고 없으면 합계 잔액계산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총계정 원장에서 눌러주시고요. 보험료 821번 엔터. 자, 보험료 있네요. 언제? 8월 달에 보험료 96만원 보험료라는 것으로 줬음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상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답을 클릭하면 됩니다. 따닥 하시면 보험료 1년분 납부했고요.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 1년분이 되겠죠. 그리고 날짜는 8월 1일 날 지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선급 비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급 비용 엔터. 자, 133번이네요. 엔터. 자, 조회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쪽 데이터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8월 1일 날 보험료 96만원을 지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월할 계산을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 한 달 1개월로 나누어서 하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처리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8월 1일 날 보험료 지급일입니다. 보험료 지급일이 되고요. 언제? 7월 31일 끝까지 1년 거죠. 오늘은 12월 31일 결산일입니다. 자, 월할 계산해 볼게요. 96만원 지급되었던 거 알 수 있습니다. 나누기 12개월 하니까 한 달에 8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7이니까 요게 56만원이 되겠죠. 56만원. 그리고 잔액이 얼마? 40만원이 요게 올해 거죠. 따라서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자, 이날은 보험료 지급한 날은 언제까지? 이날까지 얼마를 96만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다음 오늘은 12월 31일이죠. 왜? 결산이잖아요. 결산일은 항상 12월 31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먼저 줬죠. 따라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험료 56만원을 먼저 지급한 내용입니다. 보험료는 비용이니까 주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날이고, 자, 먼저 줬는지 못 줬는지 따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 오늘이 결산일이고요. 결산일보다 앞에 주거나 받으면 먼저 주거나 먼저 받은 거고요. 결산일 다음에 이날 주거나 받게 되면 못 주거나 못 받은 게 됩니다. 지금은 8월 1일 날 지급했기 때문에 보험료 먼저 지급한 내용이 되며 그 금액은 얼마더라? 이 금액이죠. 12월 31일부터 내년 7월 31일이니까 보험료 56만원을 먼저 지급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계정 과목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칸부터 여기는 지급하는 내용이면 비용을 적고요. 받는 내용이면 수익을 적으면 되는데요. 지금은 지급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적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칸입니다. 이 칸이는 먼저면 선,
모시면 미를 적어요. 지금은 먼저 지급했죠. 그러니까 선. 그리고 가운데 칸입니다. 가운데 칸은 자,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 지금은 지급하는 내용이니까 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급. 자, 그리고 이 만들어진 계정과목이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입니다. 자, 승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자, 여기에 적어뒀어요. 승급 비용은 자산이죠. 그러니까 자산이면 이게 어느 변? 차변이 됩니다. 물론 돈은 56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차변이 승급 비용이 되며 대변은 당연히 상대 계정인 보험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게 비용의 이연에 해당됩니다.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결산 문제는 항상 12월 31일입니다. 일반 연표 12월 31일 차변 3번입니다. 3번 얼마? 승급비용이죠. 승급비용 금액은 얼마? 560불. 대변 4번 보험료죠. 보험료는 얼마? 560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금액도 꼭 확인을 해 주시고 의외로 사변 대변 이것도 잘 틀리니까 이런 것들 결산에도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은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 주셔야 됩니다. 예, 크게 문제 없네요. 자, 2번입니다. 기말 소모품 잔액은 10만원이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입니다. 자, 반드시 이것도 총계정원장 또는 합계잔액산표에서 소모품 계정 자산입니다. 소모품 비계정의 금액을 조회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지급 시점에서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와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가 결산 처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빠져나오고요. 자, 일반 연표 나중에 입력해야 되니까 내비를 두고 총계정 원장에서 자, 소모품이죠. 소모품 172번 맞네요. 코드번호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소모품이 보니까 총 얼마치 구입했습니까? 95만원어치 자산으로 처리됐네요. 소모품 B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소모품 B. 자, 우리는 500번대 안 쓰죠. 800번대만 씁니다. 830번 엔터. 없죠. 따라서 172번 172. 자, 3월 달에 70만원어치 그리고 9월 달에 25만원 해서 총 95만원치 소모품 자산으로 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잔액이 남은 금액은 10만원이네요. 아, 그러니까 내가 95만원치의 자산을 구입했는데 10만원이 남았네요. 즉 85만원의 자산이 감소되는 거 이거 처리하란 말이네요. 자, 소모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모품 구입 시 자산 처리한 경우와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 소모품은 매번 출제되는 단골 손님입니다. 꼭 좀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는 사용액입니다. 없어진 만큼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줄이는 거예요. 따라서 자산이 줄어들 때는 어느 변? 대변이 나와야 되겠죠. 대변이 되고 금액은 사용한 금액. 지금은 95만원어치 구입을 했는데 자산이었습니다. 10만원이 남았으니까 사용금액은 얼마? 85만원이 되겠죠. 이거 줄이는 거예요. 대변이 소모품 85만원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는 소모품 B로 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남은 만큼, 즉 미사용 소모품이죠. 남은 만큼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차변이 소모품이 되고요. 금액은 미사용액, 즉 남은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입 시 무엇으로 했었습니까? 소모품 자산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한 금액 85만원이 없어졌잖아요. 이 금액만큼 자산을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소모품 자산이 95만원인 거 확인됐습니다. 사용액이 얼마인지 알려면 95만원에서 얼마치를 사용했더니 얼마? 1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85만원치를 사용했단 말이죠. 따라서 사용금액은 85만원이 되며, 그리고 소모품이란 자산이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대변이 소모품이 되며 차변은 상대 계정인 소모품 B가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꼭 좀 익혀주시고, 아마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반드시 출제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계속 입력하면 됩니다. 차변 3번 소모품이죠. 소모품 B 금액은 얼마? 850불. 대변 4번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얼마? 850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입력이 끝나고 나면 거래처 금액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눈만 믿으셔야 돼요. 3번 우리은행 장기 차입금 상환일은 내년이네요. 6월 30일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총계정 원장 또는 합계 잔액계산표에서 또는 거래처 원장이죠.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 금액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거래처 원장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회사 이름이 나오면 거래처 원장에서 찾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어디에서 찾으셔도 무방합니다. 기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 자, 계정 과목은 장기 차입금이죠. 장기 차입금 293번이네요. 293번 됐고요. 다음 거래처 분류는 필요 없고, 거래처는 어디가 됩니까? 문제에서 우리은행이었죠. 그래서 엔터 우리은행. 자, 98005 98005 엔터. 자, 그랬더니 잔액이 나와 있네요. 1,500만원입니다. 자, 내가 언제 빌렸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전기 2월이 되었습니다. 작년에서 2월 받은 1,500만원이 있는데요. 자, 이 금액을 언제 내년에 갚아 주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없어지고 새로운 계정 과목이 생성되겠죠. 그것이 바로 유동성 장기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판 그림 그려 두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가 어떤 것이냐면은 장기 차입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결산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상환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기 차입금이 있었는데 보니까 2024년 6월달인가 갚아줘야 되겠죠. 그거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 바꾸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꿀 때는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줄어들고, 그리고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게 증가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전기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해두었는데 올해 갚아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올해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서 다시 장기 차입금으로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유동성 장기 부채가 줄어들고 장기 차입금이 새로 증가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기 차입금에도 거래처를 걸어야 되며, 그리고 유동성 장기 부채에도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유동성 장기 부채에 거래처를 걸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금액은 얼마였나요? 1,500만원이었죠. 지금은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보니까 장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줄어들고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부채가 증가되겠죠. 멍멍이 이쁘죠? 장기 차입금과 유동성 장기 부채 계정에 꼭 거래처를 걸어주시라. 꼭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유동성 장기 부채가 증가되며, 그리고 장기 차입금이란 부채는 줄어듭니다. 출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연표 12월 31일 날 차변. 자, 장기죠. 장기 차입금 거래처 꼭 걸어야 됩니다. 우리은행 금액은 얼마? 1호 뿔뿔인가? 조금 전에 확인하셨죠? 대변 유동성 장기 부채죠. 유동성 장기 부채. 여기도 역시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야 되고요. 1호 뿔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문제가
끝이 납니다. 다음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죠.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이니까 이것이 무엇이 되겠다?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되겠죠. 보유 중인 우수전자 주 발행 전체 주식 200주를 1주당 공정가치를 9,000원으로 평가하네요. 아, 이거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익 평가손실을 따지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니까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임을 알 수 있고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산회계 운용사 시험은 이렇게 총계등 원장 또는 합계잔액산표에서 이렇게 조회를 한 후 처리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 지금 9,000원으로 평가하네요. 내가 구입할 때 얼마 주고 구입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총계등 원장에서 조회하겠습니다. 자, 단기 손익, 단기 손익. 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07번이죠. 전산회계에서는 단기 매매 정권입니다. 엔터. 자, 보니까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600만원치 구입을 했었는데 360만원치 팔았죠. 남아있는 게 얼마다? 240만원입니다. 240만원이고 이 주식이 자 600만원 할 때 한번 볼게요. 자, 요때 보니까 500주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500주 구입을 했는데 자, 요때는 한번 볼게요. 자, 요때는 보니까 매각했네요. 몇 주 매각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총액이 얼마가 된다? 잔액이 240만원이 돼야 되는데 자, 지금 평가 결과가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200주 남았네요. 180만원이네요. 그러니까 나는 240만원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로? 180만원으로 되었네요. 그러면 가치가 떨어졌죠. 즉 손해를 봤단 말이고 금액은 얼마? 60만원 손실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되겠네요. 얼마? 60만원. 당연히 이게 차변이 되겠죠. 손실이니까. 영업 외 비용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자, 첫 번째 공정가액은 자, 먼저 장부가액이 얼마였습니까? 240만원인가 확인되셨죠? 다음 공정가액. 자, 참고로 공정가액이란 말은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가격,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하게 되며 시장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주 곱하기 9,000원 하니까 180만원. 그러니까 손실이 입었죠. 60만원입니다. 자, 그래서 총계등 원장에서 장부가액을 꼭 조회하셔야 됩니다. 출발입니다. 자, 먼저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60만원 이해되십니까? 다음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자산이 감소하였잖아요. 60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몇월 며칠 일반전표 12월 31일 차변 단기손익 단기 쳤습니다. 손익.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 아닙니다. 평가 손실이죠. 글자가 비슷하니까 여기까지 갔죠.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937번을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그 금액은 엔터. 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코드 번호가 없으면 입력이 안 된 거지만 글자가 이렇게 묻어 놓죠. 거래처가. 이거 찜찜하니까 습 찍고 스페이스 한번 눌러주시고 엔터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금액은 600불. 다음 대변 4번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07번이죠. 금액은 얼마? 600불. 이렇게 해주면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항상 입력의 완료는 다음 줄에 위치돼야 돼요. 이 문제의 키는 무엇이 된다? 자, 첫 번째, 이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라는 것은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거 하나. 두 번째, 장부과액을 아셔야 됩니다. 총계등 원장 또는 합계 잔액지산표에서 꼭 조회를 하셔야 된다는 거 키가 되겠습니다. 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1% 대손충난금 보충법을 설정하다. 참고로 보충법이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하는 과정을
제가 순서대로 메모해 두었고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저도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계 잔액산표로 갈게요. 그랬죠 원장 이거는 지워버리고요. 합계 잔액산표 여기 있습니다. 결산 재무제표에 합계 잔액산표로 갑니다. 눌러주시고 결산일은 항상 12월 31일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외상 매출금입니다. 문제에서 매출채권이라 그랬죠. 매출채권이란 외상 매출금과 받을 엄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해란 말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5,820만원에 곱하기 1%가 됩니다. 1% 빼기 대손충당금 얼마 있다? 잔액입니다. 30만원을 빼면 돼요. 그래서 5,820만원 곱하기 1%가 0.01이죠. 58만 2천원이 되는데요. 빼기 아래쪽에 있는 대손충당금 대변 잔액은 찾습니다. 30만원 방금 보셨죠? 이거 의미하게 됩니다. 대손충당금 빼면은 잔액이 얼마가 된다? 28만 2천원이 구해지고요. 받을 엄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받을 엄 차빈이 7,220만원이네요. 빼기 자 여기에는 대손충당금이 없죠? 없으면 안 빼면 됩니다. 따라서 7,220만원 곱하기 0.0이라면 72만 2천원이 되는데요. 빼기 잔액이 없죠? 0이니까 이 금액을 어디에 결산 재무제표의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입력하러 한번 가볼게요. 이 금액을 구하는 게 키가 됩니다. 자 어디에 전체 메뉴에서 결산 자료 입력입니다. 자 01월부터 12월까지 자 없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먼저 외상 매출금이죠. 컨트롤 F를 이용하면 쉽습니다. 외상 자 찾아지네요.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대손상각 외상 매출금과 받을 엄입니다. 외상 매출금 대손충당금이 282뿔이네요. 282뿔 다음 받을 엄은 722뿔 722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되었고요. 화면 우측 상단에 점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결산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한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이거 말입니다. 이거 꼭 누르셔야 돼요. 마지막에 반드시 누르셔야 됩니다. 이거 누르지 않으면 5번, 6번, 7번은 0.0.0점 처리됩니다. 1점표 추가를 눌러야지만 이 자료가 일반 점표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중요, 중요, 중요 마지막에 한 번 중요 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마지막에 한 번만 하면 돼요. 모든 비유동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장부에 기록합니다. 자 이거는 회계 고정자산 등록에 가시면 원가 경비 별 감가상각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전체 메뉴에서 자 고정자산 등록이 있죠. 고정자산 등록에서 원가별 감가상각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요. 자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요게 유형자산 엔터 하시면 나타나죠. 나타나고 무형자산도 엔터 없네요. 그리고 유형자산 총괄 한번 볼까요? 엔터 유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총괄 엔터 무형자산은 없네요. 자 그래서 유형자산 총괄해 보니까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다 800번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단기 상각비 있죠. 여기에 요거는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고 상각 대상 금액은 3천만원, 1,500만원, 150만원이지만 단기 감가상각비 이거 계상해란 말입니다. 300만원, 300만원, 20만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건물 300만원, 차량 운반구 300만원, 비품 20만원입니다. 자 요거 컨트롤 C 하시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 됩니다. 결산 자료 입력에 가셔서 컨트롤 F 건물이었죠? 건물 자 나왔네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건물만 보고 믿지 마시고 위쪽에 가시면 감가상각비 있죠? 여기서 컨트롤 V 다음 원가별 감가상각 명세서에서 차량 운반구조 300만원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해서
차량 운반구에 컨트롤 V. 자, 마지막으로 비품이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 물론 타자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되지만 이 금액이 지금은 간단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뭐 28만 7,625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기억하기 힘들죠? 컨트롤 C, 컨트롤 V 이용하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 없죠? 자, 결산은 7번까지 있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가 조금 복잡합니다.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한다. 단 재고자산 평가는 선입 선출법으로 한다. 자, 요거 하는 순서 제가 쭉 순서대로 마무리 여기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순서가 조금 길어요. 길지만 뭐 크게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이것은 물류관리에 있습니다. 물류관리에 보시면 재고관리에 재고자산 수불부가 있어요. 여기와 아래쪽에 거 처리하는 겁니다. 재고자산 수불부 눌러주시고요. 자, 엔터 여러 번 엔터 하면 이런 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엔터 치는 것까지 크게 문제 없죠. 여기서 기능보험에서 선입선출법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기능보험 눌러주시고 평가 방법을 무엇을 한다? 선입선출법으로 되어 있죠. 적용. 이것이 요거 선입선출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감. 마감은 항상 일괄 마감입니다. 마감은 항상 일괄 마감 확인. 마감 일괄 마감 확인. 자, 뭐가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럼 재고자산 수불부는 끝났고요. 아래쪽에 자, 물류관리 전체 메뉴에서 이번에는 재고자산 수불부입니다. 요거 재고자산 수불부죠. 요거 눌러주시고 자, 다음 재고자산 명세서죠. 자, 날짜는 몇 월 며칠 12월입니다. 엔터 하면 나타납니다. 자, 이게 나타나고요. 여기서 자산별 합계가 있습니다. 재고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2,700만 원이네요. 이 2,700만 원. 자, 요거 입력하셔도 좋지만 컨트롤 C. 이것을 어디에 반영한다? 결산 자료에 기말 상품 재고액입니다. 자, 여기 있네요.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에 컨트롤 V. 이렇게 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번 부분에서는 재고자산 수불부에서는 엔터 여러 번 치다가 우측 상단 기능보험에서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로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감, 일괄 마감을 했고요. 다음 두 번째로 끝나고 나면은 재고자산 명세서에서 12월 선택했고요. 엔터 여러 번 한 다음에 어디 우측이죠. 이겁니다. 엔터 여러 번 하고 12월하고 엔터 했더니 요거 이 금액이 재고자산 자산이 재고자산 합계입니다. 이 금액을 어디에 결산자료의 기말 상품 재고액에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 끝났다? 다 끝났습니다. 결산이 끝나요. 결산이 끝나고 나면 화면 우측 상단에 점표 추가를 반드시 누르셔야 됩니다. 이거 안 누르면 0.7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점표 추가 진짜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물론 5번하고 점표 추가, 6번하고 점표 추가, 7번하고 점표 추가 하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하지만 마지막에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 자, 확인. 자, 우리가 다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일반 점표 회계의 일반 점표 어디 있나요? 일반 점표 몇 월 며칠 12월 31일 날 들어가서 이렇게 결대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이 금액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넘어오니까 이것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조회까지는 완벽하게 결산까지는 완벽하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꿀팁을 하나 드려요. 이제 우리 조회 문제를 풀이하셔야 되는데요. 조회할 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물론 오류 메시지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채점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찜찜하니까 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게 하지 않으면 결산재무제표에서 손익제를 들어갔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반영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반영되고요.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자, 손익됩니다. 출발입니다. 자, 여기 말이죠. 여기서 손, 그리고 잉, 그리고 재무상태표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여기 적어두었습니다.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에 반영을 하는데요.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손익계산서 들어갔다가 12월 반영이 됐고요. 빠져나오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고요. 뭐 할 거 없죠. 빠져나오고 재무상태표 들어갔다가 12월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고 이렇게 반영만 해주면 조회할 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조회할 때 조회 결과값은 지금 우리가 이 화면에는 우리가 여기죠. 이 화면에는 조회 결과값을 입력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저도 한 몇 년 전에 시험 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 위쪽인가 요 아래쪽인가에 조회 결과값 입력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순서대로 입력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요즘은 예전에는 콤마 입력하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2만 3천원이다 면 이렇게 숫자만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요즘은 자동으로 1, 2, 3, 0, 0, 0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콤마가 붙는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동으로 붙는 것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쉬우려고 발부둥 치지 마세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콤마 입력만 안 하시면 돼요. 그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당좌예금이네요. 102번 인출액은 자, 당좌예금은 자산입니다. 인출액이니까 끄집어내었단 말이죠. 그러면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어디에? 대변금액이 맞겠죠. 자, 첫 번째 당좌예금이니까 총계정 원장 또는 1월계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자, 저는 계정 과목의 한 개 놓으면 총계정 원장에서 찾습니다. 인출액이니까 당좌예금은 자산이고요. 감소가 되죠. 대변금액임을 알 수 있고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 입력시 날짜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하겠습니다. 자, 요 금액은 일별로 할까요? 일별로 해도 됩니다. 월별로 하면 못 바꾸네요. 그러면 몇 월? 4월 며칠입니까? 2월이네요. 02월 01일부터 04월 30일, 04월 30일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자,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거가 쭉 나왔습니다. 대변. 자, 한번 볼게요. 전월 2월. 대변에는 전월 2월이 없죠? 없고 이 대변 금액들을 합하면 됩니다. 자, 대변 금액 한번 볼까요? 대변 월이 25만원, 그리고 월이 1000만원, 그리고 월이 1240만원. 자, 누계가 얼마입니까? 2229만. 자, 2229만원이 되겠죠?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무조건 믿으셔서는 안 되고요. 전월 2월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차비는 전월 2월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계산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229만원이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 없죠? 그래서 문제에서 계정 과목이 이렇게 하나 딸랑 나오면 뭐다?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해 주시면 편합니다. 다음 2번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체형 PC의 출고 수량은 몇 개인가? 자, 이렇게 우리가 품목의 출고 수량은 품목별 판매 현황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익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고 수량, 입고 수량 뭐 이런 거 나오면은 품목별 판매 현황. 지금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류관리 있죠? 샀다 팔았다니까 품목별 판매 현황. 자, 뚜뚜뚜뚜 이거 거래처별 품목별 판매 현황 여기 있네요. 찾는 거 크게 문제 없으리라 생각되고요. 자, 이 메뉴를 찾기 힘드시면 여기 있어, 여기죠. 입력하시면 됩니다. 품목별. 자, 구매 현황도 있고 판매 현황도 있죠. 이렇게 판매 현황. 이것도 똑같은 결과입니다. 기간은 5월부터 6월이네요. 05월 01일부터 06월 얼마? 30일까지. 품목 코드는 일체형 PC죠. 엔터 하면 됩니다. 뭐 일체형 PC 하나밖에 없네요. 별 문제 없죠. 판매 현황입니다. 물어본 것은 출고 수량은 몇 개인가? 자, 지금 팔았습니다. 수량이 총 몇 개입니까? 20개, 합계 20개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0개가 아니라 20입니다. 개 적으면 안 됩니다. 유의사항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하니까 그렇지만 A4지에 문제지 쪽 위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2번도 크게 문제 없죠? 3번 한번 볼게요. 자, 3번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주 한강주의 외상 매출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자, 날짜 신경 쓰시고요. 이렇게 거래처가 나와 있잖아요. 회사 이름이 나오면 저는 거래처 원장에서 찾습니다. 이렇게 회사 이름이 나오면 거래처 원장에서 찾으면 됩니다. 물론 없으면 다른 거 외상 매출금 총계정 원장도 봐야 되겠죠. 회수입니다.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외상 매출금 뭐 조회를 하면 차변돈도 있고 대변돈도 있습니다. 어느 돈이 맞을까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외상 매출금 계정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거래처에 1000만원 받을 거 있었는데 내가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1000만원에서 얼마로 줄었습니까? 700만원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현금을 받아치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300만원 증가되었죠. 우리는 현금을 봅니까? 외상 매출금을 봅니까?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은 70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줄어들었습니다. 외상 매출금은 자산입니다. 자산이 줄어들 때는 어느 변? 대변돈을 봐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한강 회사 이름이 나오면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겠습니다. 회수액이란 말은 회수액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 회수액입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돼요. 그래서 대변 금액을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의외로 잘 틀립니다. 자, 내가 거래처에 1000만원 받을 거 있는데, 자, 4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보통예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예금은 400만원 증가되었겠죠. 하지만 외상매출금은 이제 받을 게 얼마 남았습니까? 600만원으로 감소되었잖아요. 따라서 외상매출금은 자산입니다. 감소될 때는 어느 변? 대변이 되어야 돼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총계정 거래처 원장이죠. 이것은 거래처 원장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거래처 원장 뚜두두둑. 어이구, 거래처 원장 있네요. 저도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메뉴가 익숙지 않네요. 자, 9월 1일부터 11월 30일, 09월 01일부터 11월 30일이 되겠죠. 계정과목은 무엇이 된다? 외상 매출금 108번이죠. 요거는 그냥 외상이라 치시면 됩니다. 자주 쓰다 보니까 외워진 겁니다. 외상 매출금. 거래처 분류는 알 수 없고요. 회사 이름은 알았습니다. 뭐 한강이었어요. 한강주네요. 한강주. 국민카드 하지 말고 한강으로 바꿀게요. 한강. 엔터. 자, 됐습니다. 자, 차변돈과 대변돈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차변돈이 아닙니다. 뭐 대변돈, 자산이 감소된 겁니다. 줄어드는 거. 따라서 지금은 대변돈인 3,700만원입니다. 물론 잔액도 아니고요. 3,700만원. 정답은 3,700만원인데요. 자, 3번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조회할 때 회사 이름이 나오면 거래처 원장을 조회한다. 1. 두 번째,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단 말은 외상 매출금이란 자산이 줄어든다. 자산이 줄어들 때는 어느 변이다? 대변이다. 그래서 대변 금액이 정답이라는 거 체크하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번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1기, 자, 부가세인데요. 1기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는데요. 자, 1기 예정신고는 01월부터 03월 31일까지가 1기 예정신고고요. 1기 확정신고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물어본 것은 매출세액입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전체 메뉴에서 부가세 신고서 여기 있네요. 1기 확정이니까 04월 01일부터 06월 30일. 엔터. 자, 뭐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뭐 불러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서 물어본 것은 매출세액을 물어봤습니다. 출발입니다. 자, 여기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나와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어디다? 답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서, 자, 요 4,600만 원은 공급가가 되고요. 세액이죠. 여기 세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 460만 원이 매출세액이 됩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은 460만 원이 된다는 거. 크게 문제 없죠. 아울러서 여기는 매입세액입니다. 매입세액. 요거 매입세액은 총 얼마다? 200만 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없네요. 아무튼 이렇게 찾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X 저장할까요? 아니요. 조회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저장을 필요로 하면 저장하면 되고요. 아니면 저장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4번까지 크게 문제 없고요. 5번 12월 31일 꼭 5번 6번 나오는 거죠. 공짜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12월 31일 현재 한국주택국제기업회계 기준 K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유동부채의 금액은 얼마인가? 자, 한번 볼게요. KIFRS는 여기 있죠. 재무상태표니까 두 번째 거 찾는 거 크게 문제 없죠? 눌러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몇 월입니까? 12월 31일. 그러면 12월 무엇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여기에서 유동부채의 금액입니다. 컨트롤 F 하면 쉬워요. 컨트롤 F 유동부채 엔터 나왔네요. 자, 그랬더니 유동부채 찾아지죠.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요거는 2기 올해 거 단기입니다. 단기 올해 거. 요거는 1기 정기 작년 것입니다. 이거 보지 않습니다. 단기예요. 금액은 얼마가 된다? 131584 불이네요. 131 1억 31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31584 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조의 마지막 문제네요. 이번 강의 마지막 문제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KIFRS에 의한 포괄 손익계산서에서 표시되는 기타 비용은 얼마인가? 자, 손익계산서네요. KIFRS 포괄 손익계산서 나와 있죠? 눌러주시고 몇 월? 12월 들어오는 데까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는 것은 기타 비용입니다. 컨트롤 F 기타 비용 엔터 찾아졌네요. 자, 기타 비용 이렇게 컨트롤 F를 이용하면 쉽게 찾죠. 단기 얼마? 175만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75만원이 되고요. 선생님,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조회할 때 조회하는 값과 내가 조회할 때 조회하는 값이 다른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일반 전표 또는 매입 매출 전표가 틀리면 이렇게 조회할 때 이런 값이 다르게 나와요. 왜? 그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한 것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일반 전표에서 입력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이 나중에 총계정 원장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합계잔액산표에도 반영이 되고 결산 재무제표에도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이 틀리면 다른 거에 연결된 게 다 오답입니다. 틀린 값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회하는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점 유의하셔서 꼭 신경을 쓰고 틀리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이름으로써 우리 공개 1이죠. 공개 1 3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세요.